평면도형을 한 변을 기준으로 돌려 만든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이때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입체도형의 지름이 18cm이고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이 입체도형도 삼각형으로 입체도형의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은 이런 삼각형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너희 이런 삼각형 저거 그린 거에서 그 삼각형의 이름이 뭐예요? 삼각형의 이름이에요? 잠시만요. 이등변 삼각형인 것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지금 높이는 12cm 곱하기 이 입체도형 삼각형의 뭐예요? 이 평면도형은 입체도형 절반이므로 12 곱하기 지름 나누기 2의 괄호를 해주고 나누기 2를 하여 괄호부터 계산하여 곱하기 나누기를 차례대로 하면 54 제곱센티미터가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입니다. 이 문제는 평면도형 한 변의 기준으로 돌려보는 입체도형입니다.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입체도형의 앞면은 지름이 18cm이고 높이가 12cm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므로 입체도형이 돌리기 전이었던 모양은 이 입체도형을 앞에서 본 모양의 반쪽인 작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작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어디? 그 작은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모양이 작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선생님. 아니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하게 된 근거는 뭐야? 아니야. 잠깐만 예린아. 잠깐만 종호가 스탑해. 예린아. 나와 저 친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가는 중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케이 한 거는 종욱이야.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잖아, 종욱이도. 맞구나 하고. 나는 그래서 쟤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너가 잘못 얘기한 거는 그 이전의 문제인 거. 네가 잘못 얘기를 했더라도 종욱이가 캐치를 하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계속 물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디가 두 변의 길이 같다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래? 입체도형에 정면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모양의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지금 몇 센치야? 이등변 삼각형이 왜? 이쪽에서 그 지름을 밑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길이가 9cm이고 오른쪽 삼각형에 표시를 해볼래? 높이가 6cm인 삼각형인 거야 그러면? 네. 아닌데 12cm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지? 네.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얼마? 그렇게 돼 있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다르니까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야. 그거는 너가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저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 직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설명하세요. 그러므로 높이인 12 곱하기 지름 나누기 2cm를 지름 나누기 2cm인 18 나누기 2를 해주어서 12 곱하기 18 나누기 2 나누기 2를 해주어서 54제곱cm가 돌리지 않게 보인다는 게 넓이입니다. 이 문제는 네모 나누기 6분의 5 빼기 12는 어떤 수 곱하기 8분의 5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네모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 두 식의 결과가 같은 거예요? 어떤? 이 부분이라고? 아니, 저 문제에서 같다는 네모는 같은 수이고 어떤 수를 네모라고 나타냈을 때 어떤 수 나누기 6분의 5 빼기 12가 네모 곱하기 8인데 어떤 수 곱하기 8분정도랑 같을 수. 그럼 저 두 식의 결과값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 수를 어떤 수 나누기 6분의 5로 5로 나타내고 12를 빼기 12를 1로 나타내고 여기 네모 곱하기에 어떤 수 곱하기 8분의 5를 했을 때 그냥 하나의 식. 하나의 식. 네. 그러므로 이 식은 네모 곱하기 5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주어 역수를 취하여 네모 곱하기 5분의 6으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모 곱하기 5분의 6 빼기 네모 곱하기 8분의 5는 12가 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수는 같은 수이기 때문에 한 수로 묶어서 나타내게 되면은 네모 곱하기 뺄셈이 있으므로 5분의 6 빼기 8분의 5는 10이라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모 곱하기 5분의 6 빼기 8분의 5를 해주어서 40분의 23이 되었으므로 네모 곱하기 40분의 23은 12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2 나누기 40분의 23은 12 곱하기 20분의 40과 같고 12 곱하기 20분의 40은 네모의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20 곱하기 20분의 30을 해주게 되면 23분의 480이 나오므로 답은 23분의 480입니다. 저기 첫 번째 식이랑 첫 번째 식에서 전체에서 10 네모 곱하기 5분의 6 괄호 빼기 네모 곱하기 8분의 5는 12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이 나눠서 이게 12가 나온다는 뜻이야.
저희 첫 번째 식에서 네모 곱하기 5분의 6 빼기 네모 곱하기 8분의 5가 어떻게 10이 나오는지. 여기서 네모 나누기 6분의 5를 A라고 나타내고 이거 네모 곱하기 8분의 5를 하면 이걸 B라고 나타냈을 때 여기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A 빼기 10인 그러면 또 A를 3이라고 나타내주고 여기서 12를 1이라고 나타내주고 B를 2로 나타내주게 되면 여기서 3 빼기 1은 2가 되는데 거기서 3 빼기 2를 해주면 1이 나오는 것처럼 요 가운데 쓰인 1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저 두 번째 식에서 네모가 아니 그게 첫 번째 식 아닌가요? 네모가 첫 번째 식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가리킨 곳은 첫 번째 식 아닌가요? 네. 이게 이거랑 같은 식이어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수 나누기 6분의 5를 그냥 네모 곱하기 어떤 수 곱하기 5분의 6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는 네모가 두 개 있었는데 두 번째 식에는 네모가 하나가 되는 건데. 같은 도를 사용해서 같은 수니까 아직 이해를 못했어. 어느 부분이 좀 더 그러니까 이 식에서 같은 부호를 썼다는 거는 같은 수라는 뜻이고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기호는 똑같이 둘 다 네모를 썼기 때문에 네모는 결국에는 같은 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 문제 설명 한 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문제는 네모 나누기 6분의 5를 한 수에 빼기 12를 해주고 그 결과값은 네모 곱하기 8분의 5인 수와 같았습니다. 이 식에서 네모의 값은 무엇인지 구하시옵니다. 이 문제는 네모 나누기 6분의 5 괄호 빼기 12분 빼기 12는 네모 곱하기 8분의 5와 같다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네모의 수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모를 구하면 네모 나누기 6분의 5였는데 역수를 취해주어 네모 곱하기 5분의 6이라 하고 빼기 12가 네모 곱하기 8분의 5가 같다고 했으니 빼기 네모 곱하기 8분의 5라면 1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곱하기 8분의 5는 네모 나누기 6분의 5 빼기 12를 해서 나온 수예요. 아까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말이 조금 꼬이는 것 같아. 아, 다시 해보자. 먼저 네모를 구하려면 네모 나누기 6분의 5의 역수를 취해주어 네모 곱하기 5분의 6이 될 수 있고, 네모 나누기 6분의 5 빼기 12는 네모 곱하기 8분의 5와 값이 같다고 했으므로 네모 곱하기 5분의 6 빼기 네모 곱하기 8분의 5는 12라 할 수 있습니다. 네모는 같은 수이므로 네모 곱하기 5분의 6 빼기 8분의 5는 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분의 6 빼기 8분의 5를 계산해주면 네모 곱하기 40분의 23이 되고, 네모 곱하기 40분의 23은 12입니다. 네모를 구해주기 위해 12 나누기 40분의 23을 하여 네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12 역수를 취해주어 12 곱하기 23분의 40을 하여 12 곱하기 23분의 40은 23분의 480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23분의 480입니다. 이 문제는 평면도형을 한 변을 기준으로 돌려 만든 원기둥이 있습니다.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은 이 원기둥을 앞에서 봤을 때 절반입니다. 따라서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이고 13 곱하기 절반이라고 했으므로 10 나누기 2를 하여 65제곱센티미터가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입니다. 이 문제는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돌리기 전의 평면도형의 도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하므로 이 입체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가 5cm이고 세로가 13cm인 직사각형이 나와야 하므로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세로인 13 곱하기 돌리기 전 평면도형의 가로인 10 나누기 2를 해주어서 두명 곱해주고 13 곱하기 10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 65가 나오므로 답은 65제곱센티미터입니다.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에다 표현해 볼래?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 그림에다가 표현해. 다른 색깔로 해보자. 지금 회전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분을 기준으로 회전이 된 거야?
원기둥이 나온 거지. 네. 회전이 되는 기준이 뭘까? 회전이 되는 기준.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 그럼 어느 방향으로 회전될지 모르는데 아, 뭘까? 그림에서 뭐를 기준으로 지금 회전을 시켰을까? 그림. 돌리려면 어떻게 돌려야지 저 모양이 나올까? 밑면으로 기준으로 돌려? 예린이 알아요? 어떤 기준으로 돌리는지요? 어떤 방향이 아닌가요? 방향이 되려면 뭐를 기준으로 돌려줘야 되겠지? 어떻게 돌려면 저런 모양이 나올까? 원기둥이? 밑면에 둘레 밑면의 둘레를 둘레가 그 원주인데 원주가 원주 모양도 돌리면 원이 나오니까 원주 모양으로 돌린다고. 300. 돌아가기 위한 기준이 되는 축이 있을 텐데, 회전축이 있을 텐데. 아, 중.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이 지금 빨간색 부분이라며 네. 그 모양을 어떻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회전을 하게 되면 원기둥이 나오게 될까? 어떤 선분을 축으로 해서 돌아야 될까?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분이겠지? 네. 그게 회전축이 되는 거야. 나는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 말이 혹시 어려울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이해는 나는데 설명은 어떻게 해요? 근데 원주 혹은 점 이런 걸로는 그것을 기준으로 돌렸다고 얘기를 하기 무리가 있잖아. 예. 예린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평면 도형을 어떻게 돌리면 원기둥이 나오게 되니? 얘기해줘. 평면 도형인데 지금 주어진 평면 도형을 어떻게 회전을 시키면 원기둥이 만들어질까? 이 평면 도형이 가운데 부분에 오는 이 선분을 회전축으로 해요. 360도 돌리죠. 예린아 됐어? 그렇게 돌리면 평면 도형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삼각형의 지름이 6.8cm이고 넓이가 23.8cm라고 합니다. 높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가. 문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저기 네모가 높이인 거예요. 네. 6.8 곱하기 높이인 네모 나누기 2를 해주면 23.8인 넓이가 나오는 걸 넓이가 나오는 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기 2가 있으므로 나누기 2를 곱하기 2로 바꿔주어서 23.8 곱하기 2를 해주어서 47.6이 결과값입니다. 그러면 47.6 나누기
이 원의 아니 이 삼각형의 지름인 6.8을 나눠주게 되면은 7이 나오므로 이 삼각형의 높이는 7cm입니다. 밑변이 6.8cm이고 넓이가 23.8 제곱cm이고 높이가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 맞죠? 네, 밑면이 역시 6.8cm, 넓이가 23.8cm 이 중에서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어떤 식이었어요? 이 문제는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6.8cm이고 넓이는 23.8 제곱cm라고 했을 때 높이를 구해줘야 합니다. 높이를 네모나고 식을 가정하여 세웠을 때 6.8 곱하기 높이인 네모 나누기 2가 23.8 제곱cm입니다. 나누기 2를 곱하기 2로 하여 23.8 곱하기 2는 47.6이고 47.6 곱하기를 나누기 2로 하여 나누기 6.8은 7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7cm. 이 문제는 한 평면도형을 돌려 만든 입체도형의 중심이 지나도록 반으로 잘랐을 때 생긴 한쪽의 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줄 3입니다. 평면도형을 돌려 만든 입체도형은 9라고 하고 그 9를 반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생긴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 반으로 잘랐을 때 생긴 한쪽 면이고 이 면은 두 개가 생깁니다. 한쪽의 넓이를 구하였으므로 지름이 12cm였으므로 반지름은 6 곱하기 6 곱하기 원주하여 108 제곱cm가 반으로 잘랐을 때 생긴 한쪽 면의 넓이입니다. 이 문제는 평면도형을 돌려만든 입체도형은 중심이 지나도록 반으로 잘랐을 때 생긴 한쪽 면의 넓이는 몇 제곱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지름이 12cm인 반원을 돌려 평면도형을 입체도형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입체도형의 반지름은 6cm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체도형을 반으로 잘랐을 때 생긴 한쪽은 지름이 12cm이고 반지름이 6cm인 앞으로 봤을 때 지름이 12cm고 반지름이 6cm인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를 해줘야 되므로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3은 108cm이므로 생긴 반으로 잘랐을 때 생긴 한쪽 면의 넓이는 108제곱cm입니다. 예린이가 해주세요. 이 문제는 가로가 20cm이고 세로가 1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밑면의 반지름이 3cm인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려고 하였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자른 다음 붙여서 원기둥의 모양을 만들어줬을 때 최대한 높은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면 상자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가 되어야 하는지 구해줘야 합니다. 원주는 20cm와 18cm가 있었을 때 상자의 높이를 가장 높게 해주려면 이 20cm의 쪽이 상자의 높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20 빼기 반지름이 3cm였으므로 3 곱하기 2가 하여 지름이 나왔고 밑면은 2개이므로
18cm가 최대한 높은 원기둥 모양의 상자의 높이. 문제는 가로 20cm, 세로 1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밑면에 반지름이 3cm의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오려 붙여 최대한 높은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면 상자의 높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상자의 높이가 제일 높기 위해서는 상자가 총 가로 20cm, 세로 18cm라고 하였으므로 가장 길이가 더 높은 가로인 20cm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이 3cm라고 하였으므로 해도 돼. 그 종이 위에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이 상자의 높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상자의 가로인 20 빼기 반지름의 3 곱하기 2를 빼주고 여기서 밑면의 지름인 6cm 3 곱하기 2를 해줘서 6cm를 구해준 다음에 밑면이 2개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해주어 빼주게 되면 8cm가 되므로 답은 8cm입니다. 지금 저 종이에서 그린 전개도로 원기둥을 만들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높이와 다른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세요. 원기둥에 지금 전개도상에서 높이가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왜 20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뺐을까? 왜 가로에서 뺐을까? 전개도로 그려서 나타내었을 때 그 기둥의 높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밑면 지름 2개의 높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종이에 전개도를 그리게 된다고 하면
두 원이 그려져 있는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뺐어? 음, 알아요, 몰라요? 잠시. 종아 잠깐 멈춰봐. 내 말을 듣고 어딘지 잘 표현을 해봐.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원길동을 만들게 되면 높이가 되는 부분은 어디야? 거기가 높이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지금 그 부분의 길이가 8cm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리고 심지어 전체 길이에서 두 밑면에 지름을 뺀 길이가 지금 18에서 뺐어, 20에서 뺐어. 18에서. 응? 문제 아, 풀이 과정이 20에서. 20에서 뺐어. 그러하다면 전기도가 그려져 있는 방향이 저렇게 그려야 될까? 아니. 두 원기둥, 두 밑면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할까? 근데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맞죠? 방향은 바뀔 수가 있어요.